네, 시사야.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양경찰 지휘부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9년 만에 내려진 결정인데요.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또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묻는 다른 재판 결과는 어땠는지 민변 세월호 참사 대응 TF팀장을 지낸 이정일 변호사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난 재판이기 때문에 그때 네네. 어떤 혐의로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등 지휘부 9명이 기소가 됐을까? 이것부터 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당시 세월호에 탑승했던 학생들, 탑승자 구조에 소홀히 했다. 이게 그 핵심 혐의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으로 보면은 업무상 과실 치상죄로 기소가 됐고요. 예.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많은 국민이 아시겠지만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2분경에 그 단원고 학생의 구조 요청 신고가 있었고, 예. 그리고 목포 해경에서 57분경에 123정하고 구조 헬기를 출동을 시켰잖아요. 네. 그러면 현장의 구조 세력을 출동을 시킨 해경 지휘부라면 구조 세력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예. 대형 여객선이 침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조 계획을 수립을 하고 현장 구조 세력이 현장에 도착을 하게 되면 적당한 상황 판단하에 대선 명령 등의 어떤 구조 조치를 적절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예. 그리고 그런 구조 지휘를 지휘부가 지휘를 적절하게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303분의 희생자가 발생했고 142명의 어쨌든 학생들 일반인들이 다쳤다. 그런 과정에서 해경 지휘부에 업무상 과실이 있다. 이런 혐의로 기소가 됐던 거죠. 근데 지금 그 1심부터 계속 지금 대법원까지 가면서 무죄 선고가 나온 거 아니에요? 네네네. 무죄를 선고한 이유가 뭡니까? 아마 그 해경 지휘부는 현장에 있지 않고 현장 출동한 구조 세력으로부터 정보를 받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 123정이나 구조 헬기가 세월호가 40도에서 45도로 넘어져 있고 그다음에 해상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이런 보고를 접했지만 실제 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세월호 선내에 인명 피해의 위험성을 그런 정보만으로는 인식하기 좀 어려웠거나 인식하지 못했고, 또 8시 한 45분 전후에 123정이 TRS로 구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라는 보고들이 있는데 이런 보고에 기초해서 구조가 잘 진행되고 있겠구나라고 아주 안일한 판단을 했다. 그런 것을 이유로 그 업무상 과실 책임을 묻기에는 좀 어렵다. 그런 취지로 1심, 2심 다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 지금 123정 정장 그 세월호 네. 구조를 위해서 출동했던 배였었잖아요. 네네네. 정장은 지금 유죄 판결을 받은 거죠? 네, 정장은 1심에서는 3년 6월에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3년으로 형이 감형이 됐는데 예. 그 당시에 강주 고등법원이 123 정장이 구조를 하는데 전념하지 못하도록 해경 지휘부가 계속적으로 보고를 요청했기 때문에 사실상 123 정장과 해경 지휘부는 공동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판결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었고요. 예. 예. 그러면은 123정 정장 판결했을 때 그 네네. 판시하고 좀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번 해경 지휘부 재판에서 왜 대법원까지 확정된 공동 책임의 내용을 전혀 인정하지 않냐 혹은 고려하지 않냐라는 취지의 1심, 2심 판단에 대해서 좀 비판을 많이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해경에서 세월호 참사 구조와 관련해서 책임진 사람이 123정 정장 한 명뿐입니까? 예, 그렇죠. 구조 세력으로서의 해경 지휘부 해경 관계자들이 책임진 것 중에는 실제로 현장에 출동했던 123 정장만 형사적인 책임을 졌었죠.
지금 이제 대법원에서 그래도 2심에서도 판단을 했을 때 2심에서 무죄 네. 판결한 걸 대법원에서 그냥 확정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정장이 가서 현장 상황을 해경 지휘부한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고 지휘부는 그걸 보고받는 입장이었었기 때문에 네. 그 내용만 믿고 지휘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네. 이제 논리의 골격이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정장이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거나 이런 내용이 없습니까? 아마 그 해경 지휘부 책임을 묻기 위한 그 수사를 진행하던 특수단에서 123 정장에 대해서 추가 수사를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123 정장도 적극적으로 좀 진술하지 않았던 그런 측면이 있고, 네. 특수단 입장에서는 어쨌든 123 정장이 현장에 출동을 해서 보고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아까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세월호가 45도에서 50도로 기울어져 있고 해상에는 아무도 없다. 이런 내용을 TRS를 통해서 해경 지휘부에 계속적으로 전파를 했기 때문에 예. 적어도 배를 타본 해경이라면 배가 전복되었으니까 당연히 침몰 직전일 것이고 그러면 선내에 있는 승객들은 인명피해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고 당시에 가장 유효적절한 지휘 방식은 배에서 해상으로 나오도록 지휘하는 것이 유일한 구조 조치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해경 지휘부도 책임이 인정될 것이라고 특수단은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로 또 기소를 했고요. 예. 이천 참사 당시 서울청장이나 경찰청장이 책임이 있다고 지금 유족 측에서는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이 네, 기소하지 않는 거랑 좀 상황이 겹치는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요. 네네네. 지금 유가족은 이번 판결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제가 판결 선고가 있고 나서 한 몇 분의 유가족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예. 위로의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한결같이 대체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 그 해경 구조를 믿고 고명복까지 입고 질서정연하게 대기를 했는데 실제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해경 지휘부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국가가 구조해주지 않으면 각자 도생하라는 거냐 그런 취지의 또 울분을 표현하신 분도 계셨고 네. 그리고 지휘는 적절하게 그리고 보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수시로 체크하면서 지휘를 했었어야 되는데 해경 지휘부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네. 그러면은 무능하면 다 정사적인 책임이 면책되느냐 이런 취지의 울분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좀 꽤 있었습니다. 궁금한 게요. 네. 우리나라 법원이 업무상 네. 과실치사에 관해서 늘 이렇게 엄격하게 판단을 합니까? 일반적으로 어쨌든 법리상 유죄로 인정하려고 그러면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사실을 검사가 증명해야 된다는 증명 책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 법원칙에 따라서 판단하는 건데 예. 저는 이게 일반 어떤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되는 어떤 영역과 예. 대형 재난 참사에 있어서의 적용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대형 재난 참사가 일어나게 되면 정말 생명을 살리고 못 살리고에 대한 이 책임이 특정 개인 한 사람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예. 현장에 출동하는 구조 세력 그리고 그 출동한 세력을 지원하는 세력 그리고 현장에 출동시킨 지휘를 하는 지휘부 이게 서로 톱니바퀴처럼 잘 맞아 떨어져야 구조에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건데 네.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에는 지휘부가 123정 구조 세력과 헬기를 출동만 시켜놓고 지휘 자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그런 사실들이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리고 대형 재난 참사는 한 사람의 잘못이 전체의 실패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이기 때문에 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엄격하게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법리는 대형 재난 참사에 적정하지 않는 법리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법원이 대형 재난 참사의 특수한 어떤 상황 서로 톱니바퀴처럼 얽히고 설키는 이런 역할들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에 전체적으로 참사와 연결된다는 사실에 대한 정확한 어떤 재난 참사의 특수성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지 않냐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 판단의 문제 좀 지적해 주셨는데요. 네네. 그러면은 혐의를 입증하는 건 또 검찰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네. 좀 근데 초기에 검찰이 수사를 하려고 하다가 뭐 매학 네네. 논란이 일기도 했었고, 네네. 그리고 수사가 지지부진하기도 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혐의를 입증하는데 실패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그런 지적들에 대한 부분은 저는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아마 그 검찰은 6월 달에 해경 지휘부까지 아마 사실 그 수사를 하겠다라고 수사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또 상부에 이제 보고를 했는데, 네. 대검찰청이나 그 법무부에서 어쨌든 명백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일정한 외압에 의해서 지휘부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고, 오히려 123 정장에 대해서만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123 정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적용을 굉장히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외부의 작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해경에 대해서 최소한 123 정장에 대한 책임을 묻는 기소를 하지 않으면 검찰의 위신의 문제로 아마 판단이 되어졌는지 123 정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죄 기소는 결국 이루어졌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쨌든 국민의 어떤 시선, 그리고 국민들이 관심이 많았을 때는 법원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일반 상식에 맞추어서 판단하는 좀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해경 지휘부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기소가 되지 않았고,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뒤늦게 기소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의 어떤 관심, 그리고 이런 어떤 사항 속에서 법원도 국민의 어떤 법감정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법 원칙에 입각해서 너무 엄격하게 판단을 한 어떤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에 해경 지휘부에 대해서도 적정하게 수사를 했다면 유죄를 입증할 증거 자료들이 많이 확보가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를 바로 그 방송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봤었기 때문에 해경 지휘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국민들의 어떤 일반 상식적인 기준들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랬다면 아마 해경 지휘부도 그 당시에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았을까. 그런 측면에서 뒤늦게 수사되고 뒤늦게 기소된 책임을 묻는 이런 상황들이 결국에는 고위 공직자일수록 엄격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그 책임을 져야 되는 이유는 그만큼 또 권한도 많이 주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어떤 일반 상식의 기준에 비춰보면 좀 늦게 수사되고 늦게 기소된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대형 재난 또 대형 참사는 계속 됐는데,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지는 사람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 거기에 따르는 일종의 이제 뭐랄까요, 법원에 좀 엄격한 판단이 나왔어야지 거기에 따르는 뭐 사회적인 어떤 징벌 효과라든가 경고 메시지가 있을 텐데 그런 게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좀 그 말씀이 좀 의미심장하게 들리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일 변호사였습니다.